시시한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저는 아프로디테입니다. 네, 박석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부를 한번 해볼게요. 3부 장애인. 먼저 이렇게 하늘에 서로 깨어 있는 구슬들이 있는데 하나가 울면 모두가 온다. 석가가 한 말이고, 우리 이제 그 66페이지부터 쪽부터 뒤태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 아이가 앞에 다시 할게요. 이제 하시면 돼요. 장애인 아이가 옆에 앉았다고 장문의 편지를 담임 선생님에게 쓴 어머니가 있단다. 그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이 치열한 정글에서 장애인 친구와 지내다가는 정글에서 낙오하지 않을까. 그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지 않는 사회다. 옛날 농경 사회가 아니기에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격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다. 똑같이 들어간 초등학교. 왜 내 자식이 그런 아이 옆에 앉아야 하나. 똑똑한 아이하고 지내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강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강남의 초등학교에도 보낸다는데 어머니로서 그런 아이와는 못 앉게 해야지. 발목을 다쳐 정형외과에 드나들 때 장애인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서러웠다. 무서웠다. 목발로 간신히 버티고 서서 택시를 잡을 때 택시가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나. 아, 그러면 약국 문턱도 얼마나 높은지. 그야말로 이 세상이 정글이었다. 하지만 장애인 체험이 끝난 이제 나는 그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깊은 생각에서마저도 그때의 공포가 사라졌을까. 아마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그래, 나를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어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측은지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양들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설령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양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내버려 둔다면 나머지의 양들은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양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아이를 우리가 내버려 둔다고 해서 겉으로 봐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연약한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안에 측은지심이야 뭐 좀 모지게 마음 먹으면 되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살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이 얻어도 마음은 허전할 것이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진정으로 마음이 충만해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하면서 겨울 뉴런이 생겼다. 거울 뉴런이 생겼다. 서로의 마음을 비춰주는 신경세포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깨어있는 구슬들이다. 하나가 울면 모두 운다. 장애인 친구를 내버린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장애인 친구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자꾸만 악한 마음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머니에겐 어떻게 할까? 다 늙어 힘도 없는 어머니는 그에게 장애인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당연히 장애인 엄마를 버릴 것이다. 나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이유는 사회라는 우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 때문이고, 나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풍족함 가운데 목말라 하는 그들 모습 때문입니다. 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그곳에 나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최은주 감옥 9분. 육체가 장애인이면 육체 안에 영혼이 온전히 깨어난다. 장애인인 시인은 우리가 사회라는 우리에 갇혀 살고 풍족함 가운데 목말라 한다는 것을 본다. 우리들의 감옥이 훤히 보인다. 시인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곳에서 나오기를.
와, 오늘도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와닿게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돼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장애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첨가할 게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보면은 그 우리가 장애인 아닐 때는 어떤가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인정하고 사회에서 정상이다 하는 범죄에 들어갈 때 정상이죠. 근데 그 정상이란 건 나를 많이 잃어야지 정상이 돼요. 그죠? 엄청 많이 잃었을 때 정상이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정상화한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니까. 그지? 근데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이 됐을 때 이제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쓴 장자 책에 보면 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장자가 우리한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장애야말로 정상이다. 이 시하고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최원주 시인이 장애라 그랬더라고요. 음. 근데 자기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장애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자하고 똑같죠. 최원주 시인이 장자가 된 거예요, 이 순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가장 그 위기가 닥치고 가장 힘들 때 공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의 의미가 그죠. 진짜 장애인이야말로 이제 정상이고 장애인 아닐 땐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석과 말이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렇죠. 인드라망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저 이제 와닿는 게 예수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구한 건 한 마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죠. 그걸 구하러 가지 않으면 이 99마리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아? 뭐 이러니까 해야 된다는 설명을 저는 그 교회를 저도 한 10년 다녀도 그렇게 설명한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루댕이도 그 부분이 와닿았어요. 와닿았어요. 저도요. 그 한 마리만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측은히 여기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살 때는 이게 단절돼 버려요. 정상으로 살 때는 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나 같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너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이 되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는 도움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장애인이 될 때만 도움 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간은 삼남만상 다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정상이라는 이름으로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정상이라는 거 들어갔을 때 나는 정상이 할 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어떤 신체적인 장애보다 그렇죠. 그 마음이 장애인 게 어쩌면 더 큰 그렇죠. 장애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몸의 장애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스스로 야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 보이니까. 근데 마음의 장애는 아예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 큰 문제인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사실은 마음의 장애인 경우가 너무 많죠. 작업 때는 다지. 그런 경우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경우라 봐요.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면 이제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정작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 힘들냐면 장애인이 돼서 그래요.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너무나 한 걸 잃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기능은 이제 추론하는 기능 같은 경우죠. 외워야 되고 지식 위주 이런 걸 잔뜩 익히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직관이라든가 상상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창의력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이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애인인데 세상에 장애인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감성도 갖고 있고 그렇죠. 영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성만 예.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이성도 아닌 그렇죠. 우리 도구적 이성.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진짜 이성은 지혜에 가까운데 그냥 숫자적 이성만을 예. 그냥 최고 인연 본능력만 갖추면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장애 됐는데 장애 돼서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장애인데 그래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럴 때 또 초능감도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남들보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소위 자존감이 아니지 자존심. 자존심이죠. 네. 내가 만 어쨌거나 돼가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접근을 네. 못하고. 그래서 현대 예술이 보면 기괴하죠. 기괴한 이유가 기괴한 걸 봐야지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기계야. 예. 그래서 현대 예술 보면 그림도 막 비틀려 있고 그죠, 막 그죠. 그런 이유가 내가 비틀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름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불편한 어떤 거를 봤을 때 예. 나는 그거를 그게 내 거부하기보다는 인정해야죠. 그게 예. 나구나. 그래서 현대 예술 자체가 기계성 우리가 기계성의 너다. 이게 너희 거울이다. 그래서 예술이 지금 현대의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 그래서 기계스럽고 뭔가 의외고 뭔가 나와 이질적인 느낌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 중에 거울 뮤런이라고 예.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내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뭐만 나를 보는 거죠. 그 나를 보는 걸 모를 때 힘들죠. 나를 보는 줄 모르고 저게 나하고 다르다. 혐오. 우리 사회 보면 혐오감이 많잖아요. 맞아요. 혐오. 그렇죠. 네. 그 혐오가 많은 게 내 안에 있는 거란 걸 알면은 좋은데 모를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무서워지죠. 않고 그냥 혐오스럽게만 그렇죠.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 제목 붙인 게 우리 모두가 장애이다. 그죠.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이제 몸만 장애인이 아니라 영혼, 예. 정신적 장애인도 그렇죠. 그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막상 좀비죠, 좀비. 장이 된 그 이런 그 최은주 시인이야말로 정상인 거죠. 장자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마저도 다 껴안고 살았었잖아요. 껴안기보다 그냥 스스럼 없이 그 한 일원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구별돼 버린 이유가 왜예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사람을 개인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 왕이 있으면은 이제 누댕이가 왕이라 그래요. 왕 같으시잖아요. 위엄도 있고. 그러니까 누댕이가 이제 왕이라 그러면은 그 통제할 때 백성을 통제. 백성. 그냥 집단 성이잖아. 백가. 그 많은 성도에 통제하면 되거든요. 누가 잘못하면은 그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깨갱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단이니까 한 개인은 좀 자유로워요. 옛날에는 나름 이렇게 자기를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근데 이제 그 위에 산업사가 되면은 그 통제가 개인이 되거든요. 가문도 없어지고. 그래서 개인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스스로 이렇게 지켜야 될 걸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걸 심어줘요. 이게 학교에서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감시하게 해요. 이거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가 미셸 푸코죠. 그러니까 푸코가 이제 스스로 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만든다든지 예,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감시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감시해서 스스로 제의식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돼. 네,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근면한 인간. 그래서 현대인은 다 제의식을 가져요. 그래야지 이제 통제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개인을 통제해도 돼요. 집단만 통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을 통제하려고 학교를 만들고 또 안 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넣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개인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 통제된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죄의식마저 그렇죠. 느낀다는. 그렇죠. 벗어나면 제의식인데 벗어나기 전에도 이미 제의를 갖는 거죠. 벗어날까봐.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틀 안에 갇힌, 틀 안에 불안해. 벗어나면 네. 그게 저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한테 이걸 주로 연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장애인조차 모르게 돼버리죠. 이제 검열하다 보면 제의식 갖고 계속 불안에 떨고 사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섭다. 현대의 한 개인을 통제해서 사회 전체를 이렇게 지배급에 유지하는 방식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식? 저 거부하는 방법이 이런 거 봐요. 네. 그 같이 공부하는 거라 봐요. 저는 이제 공부 모임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느껴요. 내가 이제 그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가 나라는 인간 살아있 좀 느끼거든요. 죄의식이 필요 없죠. 인간은 사실 뭐 그냥 잘못하죠 이런 사람이잖아요. 좀 이렇게 그 좀 당당한 인간이 되는데 함께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작은 그 공부모임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걸 통해서 당당한 인간, 제의식에 시달린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당연한 인간으로 가야 된다 봐요. 그걸 다른 말로 깨어 있는 인간, 그죠.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그죠. 것도 그런 걸 있죠. 깨시면 스스로 깨든, 근데 이제 말씀은 스스로 혼자 깨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 어려우니까 함께 예. 공부하면서 깨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공부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당당한 인간.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의미에서의 장애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되자. 그래 우리 장애인이야. 그래, 우리 함께 어깨 그렇죠, 도와줘. 그렇죠. 좀 불편한 점 서로 도우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그렇죠. 돼요. 우리는 장애인이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모여서 같이 한번 인식하고 그게 제의식에 깨어나보자. 시달리지 말고. 예, 그런 걸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렇죠. 얘가 뭐가 있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